성경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0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호주에서 개달하기를 연분 등재는 공사의 이해가 달린 것인데 대전 가운데 매년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살펴서 정하면 관찰사가 다시 살펴서 개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 연분 등재의 때를 당하여 관찰사가 갈려서 새 관찰사가 미처 심약하지 못하고 오직 차사원의 통첩에만 의거하여 전개하니 대체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관찰사가 비록 개만되었을지라도 연분 등재를 심약하여 개문한 뒤에 바꿔 임명되는 것을 항식으로 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분 등재는 세종 때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로서 그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부터 하하의 9등급으로 나누었던 것을 말한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정수 인위군 신농수 종성가 일기주 수호 대관 진궁 병부 소부 원무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호주에서 개달하기를 내 자신의 섬시 소격서의 청밀 예빈시의 청밀 임자, 의영구의 청밀 황납, 법유, 장류서의 백자 등의 물건들은 비축하는 것이 매우 많아서 두어 해의 소비를 지탱할 만한데 만약 또 거두어 바치게 하면 묻고 변질되어 쓸 수 없을 듯하니 청컨대 금년에 바칠 것은 적당히 줄이도록 하소서. 다만 여러 고을 수령이 견감한 공물을 가지고 백성을 속여 함부로 거두는 자가 혹시 있을까 염려되니 관찰사로 하여금 불시에 적간하여 엄하게 교찰을 더하여 만약 범하는 자가 있거든 제스 유일로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자는 들깨이고 백자는 잣을 말한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2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2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3일 임신 신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3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월식하다. 성종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500창이 졸하였다. 철저 조제 예장을 전례대로 하였다. 500창의 자는 견문이고 본관은 두원이다. 경태 경호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에 보임되고 승정원 주서 사헌부 감찰 경기도사를 거쳐 병주 정랑에 올랐다. 채찰사 한 명의 종사관이 되어 예문관 직제하게 초배되었다가 곧 성천 부사로 외방에 갔다. 500창이 부에 있으면서 한 명의를 아첨하여 섬겨 다시 예문관 직제하게 제수되었다가 드디어 승문원 우부승지에 올랐다. 승화 병술련의 가선대부에 올라 평화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예주 참판으로 옮겼다. 기축년에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더하여졌다가 대사원으로 옮겼다. 임금이 즉위하자 순성 주하리 공신의 칭호를 하서받고 흥원군에 봉해졌다가 곧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죄로서 파직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가 59세이다. 시호는 양체인데 일에 공이 있는 것이 양이고 은행이 서로 어긋난 것이 체이다. 아들은 오순손이로 적개공신에 참여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오백창은 이제가 조금 있었는데 권기를 잘 섬겨 대관을 얻기에 이르렀다. 항상 재리를 일삼았으니 세상에서 재물을 탐하는 자를 말하면 오로지 오백창이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간의 논제를 입어 근심하고 분해하다가 죽었다 하였다. 성종 7월 30억은 성종 4년 10월 1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경기, 황해도, 충청도의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듣건대 일본의 해적이 대단히 성하다고 하는데 우리 바닷가의 고을들을 엿볼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경은 마땅히 사목을 살펴서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도록 하라. 만약 행문 이첩을 행하면 한갓 문구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변경 백성을 놀라고 시끄럽게 할 것이니 경은 모른지기 친히 지도 계획하여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치하고 혹시라도 소루함이 없게 하라 하였는데 그 수군 절도사에게 주는 사목에 이르기를 1. 모든 포구의 병선은 모두 띄어서 쓸만한 지의 여부를 시험하게 할까. 1. 배 위의 전구로 포장, 팽배, 목장, 투석 등의 물건도 모름지기 친히 살펴서 두루 준비할까. 1. 수군은 한가 그 수요만 갖추고 실상이 없으면 불가하니 고공, 선장, 사관의 기술이 있고 없는 것도 모름지기 친히 시험하여 창졸관에 쓸 수 있도록 할까. 1. 수군의 활쏘기 연습은 모름지기 배 위에서 시험할까. 1. 수군의 토호가 대리로 바꾸는 일이 많고 혹 밀기하기도 하는데 만호가 법대로 하지 않고 움켜쥐고서 제 마음대로 하니 모름지기 엄하게 징계할까 하고 그 관찰사 병마 절도사에게 주는 사목에 이르기를 1. 바닷가 백성은 본래 보통이 있는데 이제 잘 수정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니 각각 5집이 한 오가 되고 10집이 한 10이 되고 한 이가 한 통이 되어 각기 장을 두고서 각각 보수하도록 하며 만약 갑작스러운 변을 당하면 늙은이와 어린이를 거느리고 살림에 들어가 피하고 본 고을에 보고하여 구원하도록 할까. 매양 진법을 연습하는데 좌작 진퇴의 절차만 연습할 것이 아니라 말의 건장하고 약함과 갑장의 좋고 나쁜 것도 모름지기 살필까. 1. 연변진의 성첩을 때때로 갖추고 쌓아서 성을 지키게 하며 기계나 투석, 목장 등과 같은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름지기 친히 살펴서 두루 준비할 것 하였다. 팽배는 방패이고 고공은 백사공이고 보통은 민호의 편제를 말한다. 갑장은 갑옷과 병기를 말한다. 성종시로 35권 성종 4년 10월 1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계달하기를 여쪽에 삼상에는 사당을 세운다는 예문이 없는데 인성대군이 일찍 죽자 세조께서 한때의 사랑하는 정으로 평운대군의 사당에 부식하였다가 그 뒤에 장순왕후의 사당에 옮겨 부식하였는데 이제 장순왕후의 종묘에 합부함으로 인성대군은 제사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 사당을 지어 제사하는 것은 예제도가 아니니 참건대 신주를 묘소에 묻고 속절 때만 제사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삼상은 미성년으로 죽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구별하는 세 가지다. 즉 상상, 장상 16세에서 19세이고 중상은 12세에서 15세이고 하상은 8세에서 11세이다. 부식은 부치어 제사함을 말한다. 성종시로 35권 성종 4년 10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5권 성종 4년 10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입직한 정병으로 하여금 사후하게 하고 활 쏘기에 능한 자 10사람에게 아마 각각 한 필씩을 하사고 도총관 및 겸사복 내금이에게 활 쏘기를 명하여 도총관 허형손 겸사복 최순불이 많이 마쳤으므로 매를 각각 한 마리씩 하사하였다. 성종시로 35군 성종 4년 10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강모함에서 경기의 고을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물선을 봉진하는 것을 정지시키도록 명하였는데 채소, 과일 따위는 관에서 스스로
준비한 것이고 민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청컨대 하루 한 번씩 오르게 하소서 하고 도승지 이승훈도 그렇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5억 원 성종 4년 10월 1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공주참판 예승석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고 백관들이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전시로 35억 원 성종 4년 10월 1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전산전의 사자 조린 등 11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장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원부원군 정창선 영의정 신숙주 여주판서 이승소가 입시하여 정인지 정창선이 술잔을 올렸다. 신숙주에게 명하여 조린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나라가 너희 일본과 더불어 통호한 지 오래되었는데 요즘 나라의 병난으로 인하여 통신을 못하였다. 이제 듣건대 너희 임금이 무병하다고 하니 진실로 기쁘고 위로된다. 너희들이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하니 조란이 엎드려 살해하였다. 조린의 부관인 양심에게 명하여 술잔을 오리게 하고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예조의 답세에 이르기를 서신이 와서 편안함을 잘 알게 되어 기쁘고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계달하여 수납하였으며 그 가운데 요구되는 대장전의 조연은 우리나라에서 요즘 해마다 흉년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특별히 백저포 5-빌 흑마포 5빌, 회피 한 장, 호피 한 장, 채화석 3장, 인삼 3건, 해송자 30도를 하사해 돌아가는 40편을 붙이니 영수하길 바랍니다 하였다. 조연은 의연금이다. 해송자는 자시다. 성전시로 35억 원 성종 4년 10월 1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계달하기를 백정, 득산, 금원, 감정이 김처중의 집을 불사르고 김처중을 쏘아 죽인 강도제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변방고을의 노비로 붙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35억 원 성종 4년 10월 18일 병자한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량에 거둥하여 강무하였다. 제사에서 한 사람씩 수가하고 백관이 흥인문 밖에서 공경히 전송하였다. 토원에서 주정하고 드디어 주월동에서 사냥을 구경하였다. 잡은 날짐승은 검열 이 예견을 보내어 종묘에 바치게 하고 또 중관 설맹손에게 명하여 대왕 대비전에 올리게 하였다. 저녁에는 풍량궁에 머물렀다. 성전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마구리에서 사냥을 구경하였다. 성전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충훈부 종친부 육조에서 상락부원군 김질 옥상군 이재 공조 참판 이해를 보내어 문안하였다. 임금이 김질 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세전에 하루 3번씩 문안하다가 이제 정성을 빠뜨렸는데 경으로 인하여 세전의 강량하심을 알게 되니 참으로 기쁘다 하였다. 정성은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핍니다. 혼정 신성의 준말이다. 혼정은 밤에 부모의 침소에 가서 이부자리를 보아드리고 밤새 안녕하기를 여쭙고 신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의 침소에 가서 밤새 안우를 살피던 것이다. 성전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수거하는 종친 제추 및 대가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1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저녁에 풍량궁에 머물렀다. 성조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량궁에 황궁하니 백관들이 흥인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성조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0일의 기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테스 등희구 일기주 대건 목산 심랑 원정 비전주 하성포 산승 테스 원길 관서로 구주 시소 종원 팔랑무세 대마주 종정수 인유근 신농수 종성가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전시로 35억 원 성종 4년 10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복시정 신환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골건, 올즈캅, 돔한호, 유보, 징합, 알타리, 중추, 이가홍 등 19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0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계달하기를 제주의 죄수 산호, 성의, 운면산, 김원민, 덕명, 송석송, 송자산이 마소를 훔쳐 죽인 죄는 수교에 의하여 참대시에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정시록 35억 원 성종 4년 10월 22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록 35억 원 성종 4년 10월 22일 경진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절도사 민효관이 계달하기를 강진 만덕사의 중 혜휴 등 17인이 배를 타고 순천 내량포에 이르자 도적 10여 사람이 배를 타고 푸른 옷을 입고 외말을 쓰면서 칼을 뽑아 배 안에 뛰어들어 혜유 등 두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재물을 전부 약탈하여 동남쪽 바다를 향하여 갔는데 그 배는 거의 경상도 배와 비슷하였습니다. 하므로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신숙주, 한명의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이 의논하기를 순천, 광양 등지의 해적이 외인의 모양을 가장하고 남의 재물을 약탈하기에 전일에 조금씩 잡았었는데 이제 또 이와 같이 하니 크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급하게 유시를 내려 경상도 전라도의 감사, 병사, 수사로 하여금 같이 의논해가지고 다방면으로 계책을 설정하여 끝까지 찾아서 잡도록 하되 장년기를 잡았을 때 상주 등 경례에 의하여 기엽고 꼭 잡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 병마 절도사 박식, 수군 절도사 민효관, 경상도 관찰사 정효상, 우도 병마 절도사 박거겸, 수군 절도사 이거인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듣건대 순천부에 해적이 있어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다고 하는데 이는 외구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소위인 듯하다. 조처할 계책을 함께 의논하여 방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서 모조리 찾아 잡기를 기하되 그 도적을 잡아 상을 논하는 등의 일은 일체 동봉한 사목에 의하여 시행하라. 일 도적이 만약 광군을 거역하여 대항하거든 기회에 닿는 대로 잡아서 죽일 것. 1. 자수자와 협종자는 잡아 가두고 계문할 것. 1. 군인이나 평민으로서 능히 도적을 잡는 자는 상으로 벼슬을 한 풍개 띄어 올리고 상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는 면포 100필을 주며 천민이면 천인을 면제시키고 향리나 역자이면 역을 면제시키며 농공하는 등급은 모두 적을 잡은 것과 같이 할 것. 1. 도적이 만일 너희들끼리 잡아서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면하게 하고 상은 보통 사람과 같이 할 것 하였다. 협종자는 위협당하여 복종한 자이다. 성주시로 35억 원 성종 4년 10월 23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3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형주에서 삼복하여 계달하기를 언진의 죄수 종, 정원 등 세 사람이 무리를 지어 소를 도둑질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오두물이 된 자는 교대시에 차하게 하소서니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성주시로 35억 원 성종 4년 10월 23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계달하기를 전옥의 죄수 산호 박금의 절도를 재범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교대시에 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0억 원 성종 4년 10월 2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올량합 지휘첨사 유정 미합 등 9인이 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무릇 제향의 단유가 모두 옛 제도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니 신을 섬기는 예의에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선덕 5년 2월 1의 본조의 수교에는 이러하였습니다. 선잠단을 만든 것이 제도에 맞지 아니하여 바닥의 고름새가 기울어지고 흙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서 심은 뽕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그래도 제비의 영혼이 여기에 있어 오르내린다고 하겠는데, 또 악기에 다는 기구로 난조, 봉황, 벌레, 짐승과 같은 장식과 기, 꿩깃, 유소 따위는 비나 눈을 한번 맞으면 쉽게 떨어지는데 봉상시에서 간직하여 다른 제사에 통용하여 옮기고 왕래하니 인연이 되지 못하여 모두 훼손되었고, 또 신주 독을 봉상고 안에 두었다가 제사 때가 되면 하인들이 어깨에 메어다가 올리니 무례함이 더욱 심합니다. 우사단, 성농단 곁에 선잠단을 쌓고 모든 제단의 곁에다가 집을 세워 신주를 안치하며 상구를 세워서 제기와 악기를 간직해두고 지키는 자로 하여금 단 옆에 모여 살게 하여 전토를 주고 자벽을 없애어 삼가 지키도록 하여서 거칠고 무성한 잡초를 깎아내고 도둑을 방비하게 하면 단유가 완비되어 신을 섬기는 예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우는 데 자세하고 흑진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사에서 옛날대로 하고 패하여 이제까지 행하지 아니하니 대체 온당하지 못합니다. 참건대 이제부터 무릇 단유는 오래 의에 의하여 수축하고 선잠단을 우사단, 선농단의 곁으로 옮겨 마련하며 세 단의 중앙과 풍운 레우단 옆의 편리한 땅에 집을 세우고 창고를 세워 예전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유는 제단 주위에 쌓은 낮은 담을 말한다. 선잠단은 선잠제를 지내던 제단이다. 조선조 정종 2년 1400년에 건립되었으며 서울의 동교 동소문 밖에 있었다. 제비는 중국 고대 황제의 원비 서릉씨를 말한다. 서릉씨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누에 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여 신으로 모시고 선잠단을 만든 것이다. 유소는 오색의 실로 만든 술을 말한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5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5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겨울인데 기후가 아직 따뜻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신이 보기에는 초가을은 서늘한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더웠고 초봄은 따뜻한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추웠으니 초겨울에 따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옛적에 이르기를 겨울에 얼음이 없으면 정치가 해이한 현상이다 하였으나 지금은 제의가 일어날 정사가 없으니 성상께서 마땅히 더욱 진려하도록 하소서 하고 영사 김질은 아뢰기를 이제 순엄월을 당하여 기후가 이와 같으나 조정에는 잘못하는 정치가 없고 백성은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으니 어찌 인사로 초래된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형국을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 억울하게 오래 지체되는 일이 없겠는가. 중해의 역사를 속히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김질이 말하기를 조종조에서 팽배대조로서 역사에 나아간 자는 모두 급료를 주었기 때문에 일에 나가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이제 팽배대조를 없애고 줄여서 정병에 붙이는 것은 불시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영선하는 일에 나가게 하니 국가에서 양병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은 청컨대 팽배대조를 더 설치하고 정병을 부리지 말게 하소서 하니 한 명에가 말하기를 김질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조종조의 구치관이 말하기를 지금의 군액은 15만이 차야 한다고 하여 이에 일체의 국민을 다 편입하여 모두 군적에 붙였기 때문에 백성은 남은 장정이 없고 군사 말이 날로 야유어 약해지니 만약 불시에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패단을 하고 여러 번 군액을 줄였으나 사람들이 모두 쓸데없다고 여깁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배가 말하기를 세조께서 특별히 군액을 더하는 것은 그 생각이 심히 원대합니다.
이름이 군적에 있으면 급할 때 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무릇 징발할 때 장차 어디에 의거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군액을 줄이지 말고 그 번상을 드물게 하여 스스로 휴식하게 함이 적당할 듯합니다. 임금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집이 현석교가 아래길 신이 덧건대 경계의 수군이 혹은 죽고 혹은 도망하였는데 영소를 담당한 수령이 죄책을 면하려고 꾀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가라됨으로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신은 청컨대 재상의 반당으로 구전할 사람 외에는 모두 쇠출하여 그 액수를 채우게 하고 만일 봉행하지 않는 수령이 있거든 엄하게 죄를 더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현석교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연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북방보다 심합니다. 조정조에는 수군의 가자가 가선대부에 이르렀으니 수군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섬 오랑캐가 저희들끼리 서로 공격하다가 흩어져 해적이 되었고 또 삼포의 외인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이제 수군의 쇠잔함이 이와 같으니 만일 불의의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하고 김질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삼포의 외인을 세환하고자 하였으나 말썽이 생길까 염려하여 처음과 같이 무마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옛일에 의하여 더욱 무마하기를 더하면서 건장한 군주를 뽑아 수군을 보충하여 방수를 허술하게 하지 말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근자 이래로 경중의 공천이 날로 빈궁하여 장차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겠으니 신은 진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한 명에가 말하기를 이 시의 사변 때 구치관의 건백으로 자원의 모집의 법을 마련하게 되자 공사 청구로서 재산이 있는 자는 다투어서 모두 화살을 사들이고 쌀을 실어내어 천인을 면하고서 양인이 되었으며 빈궁한 자들이 홀로 그 천역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을 뿐만 아니라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능멸하고 종이 주인을 능멸하여 우리나라 예의의 풍속이 이에 이르러 허물어졌으니 신은 진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였다. 순음월은 10월을 말한다. 반당은 왕자, 공신 및 당상관 등에게 나라에서 주던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던 병졸이다. 일종의 산직으로 병조에서 임명하였다. 구전은 산품이하의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낙점을 거치지 않고 뽑았습니다. 건백은 건의를 말한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춘추를 강하다가 송나라 사성이 노나라로 도망하여 왔다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악예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악예는 소공이 더불어 일할 사람이 못될 것을 알고 떠났으니 이는 어진 신하입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무도하면 능히 바로잡아 구제하지는 못하고 떠나는 것이 옳은가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자애가 도망해 온 것을 춘추에서 아름답게 여겼으니 임금이 무도하여 간할 수 없으면 진시로 내버리고 떠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참찬간 이극기가 말하기를 귀척의 대신은 나라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해야 하므로 어리상 떠날 수가 없지만 이성의 대신은 도가 맞지 아니하면 반드시 떠납니다. 옛날에 백리현은 우공에게 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진나라로 떠나갔는데 맹자는 어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악예가 귀척의 대신이면서 먼저 떠났다면 비록 몸을 보호하는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의리로서는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한 대로 대하여 극진이 간하여도 임금이 듣지 아니하면 떠나는 것이 옳으나 악예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곧 떠나버렸으니 옳은 것인가 하였다. 춘추는 문공 8년조를 말하고 악예는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 사람 소공 때의 사마가 되었다. 소공이 성공의 뒤를 이어서 여러 공자를 숙이고자 하자 악예가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목공과 양공의 자손들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공을 쳤으나 소공은 공손고와 공손정을 곤궁에서 죽였는데 악예는 사마의 직책을 그만두고 공자앙 소공의 아우에게 양보하였다. 자애는
자애가 도망해 온 것을 춘추에서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은 춘추 문공 14년 조에 송나라의 고애는 소국의 봉인 국경을 지키는 관리였는데 승진하여 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소공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떠나갔다가 마침내 노나라로 도망쳐 왔다. 경물에 송나라의 자애가 내분하였다라고 쓴 것은 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다. 백리해는 춘추시대 진나라의 정성을 말한다. 우공우 누나라 임금을 말한다. 성조실록 35근 성종 4년 10월 26일 갑신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여 이르기를 각 품의 반당으로 구전할 자가 아니면 모두 쇠출하여 충군하고 외방의 군사는 그 번상을 드물게 할 절목을 마련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6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7일 을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7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관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요즘 야인이 항상 보복하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경은 조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7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7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은 겨울인데 날씨가 오히려 따뜻하여 엄양의 절후를 잃었으니 감옥 안에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어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손상시킨 것인지 염려된다. 경덕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여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는 데 엄체됨이 없게 하라.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7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7일 을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의 마치자 영사 신숙주가 계달하기를 요즘 횡간으로 인하여 객인의 공향이 모두 줄고 물품이 풍족하지 못하여 향이가 휴손되었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물품의 풍족함과 부족함으로 대우의 후하고 박함을 알 수 있으니 저들도 사람인데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마주 사람이 이르기를 근래에 주는 것이 줄었다고 하니 이런 일은 나라의 채통과 관계됩니다. 신은 청컨대 신구 횡간을 참작하여 그대로 둘 것은 그대로 두고 줄일 만한 것만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 넣어야 할 물건은 자세히 기록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신숙주가 말하기를 맏아들이 적자가 없으면 다음 아들의 아들이 법으로는 마땅히 재산을 잃을 것이나 맏아들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집과 재산을 서로 점령하려고 다투어 풍속이 쇠박해지니 곽연성 조박림의 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청와대 특별히 검하는 제도를 세워 아울러 대전에 기록하여 쟁송의 단서를 막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대비 있게 승품하겠다 하였다. 공향은 음식 대접이고 향의는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이다. 승품은 명령을 받습니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의경묘에 나아가 익성관 골룡포를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 악은 고치를 쓰고 희생은 되레를 썼으며 백관들이 배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마침내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거둥하여 엄복년을 행하였는데 이때 향관 및 봉원부원군 정창순, 상당부원군 한명에, 파천부원군 윤사헌, 평양군 박중선이 입시하였다. 정과 박중선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는데 박중선은 정의 장인이었다. 명하여 정에게 쌀콩 아울러 60석, 아닥에 1개, 활 3장, 호피 2장, 녹비 2장, 표피 2장, 삼아 녹비 3장, 소목 100건, 삼합 노구 일부를 내리고 종헌관, 덕운군 이하 여러 향관에게도 물건을 차등있게 내렸다. 의경 묘는 성종의 생부 덕종의 묘호이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앞으로 연향 외에 평소의 거동에는 여악을 쓰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강원도 은계도 영리의 장고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본도의 은계역, 풍천역, 생창역, 직목역, 창도역, 신안역 등의 6역은 조잔하기가 가장 심합니다. 앞으로 경행하는 사명 외에 군관이 내왕할 때 양료는 경기의 녹양역 등의 예에 의하여 군자 미드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경행은 민간에서 질병과 재액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행사의 한 가지이다. 매년 2월과 8월에 수백 명의 중들이 불경을 외우고 북을 치며 거리를 돌던 일이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성들의 망골예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망골예는 임금이 원단, 동지, 성절, 천추절에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의 궁전을 향하여 하례를 드리던 일이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이어서 관사하였는데 많이 명중시킨 사람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이 계달한 것을 보고 올적합은 온성에서 이익을 얻은 후부터 반드시 틈을 엿보는 마음이 있음을 가주 알았다. 그러나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저들의 원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경은 마땅히 올양 앞 알타리를 불러 모아 함께 요격할 계획을 세우고 성세를 널리 펴서 저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 우리에게 준비가 있는 것을 알게 한다면 저들도 반드시 감히 와서 덤비지 못할 것이다. 범하지 못할 것이다. 온성은 육진 가운데 본래 부강하다고 일컬었는데 더군데 근래에는 여러 번 적들에게 도둑질을 당하여 인심이 겁을 먹고 유망하는 자가 많다 하니 그들은 모두 수회 안에서 특별히 존물을 더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갑산에 충군한 김일헌, 노백손, 차영지, 경흥에 충군한 강을사, 박춘생, 최전기, 한영실, 박원충, 박덕금, 신자평을 모두 온성진에 이속시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는데 이는 어유소의 아랜바에 따른 것이었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에 갇힌 웅천의 관노 주방은 사설의 외인과 동서를 무역하였으니 죄가 율의 차명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여진 도만호 박야랑합 등 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훈에게 옥관자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내가 경의 관자를 보니 매우 작기 때문에 옥관자를 내리는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승훈은 괴과 출신으로 청현의 직책을 연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해도 뜻이 더욱 확고하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더욱 겸손하니 참으로 군자이다. 그가 임금의 권유를 얻으면 마땅하다 하였다. 괴가는 장운급제이다. 청현은 조운벼슬이다. 이승훈이 그렇구나.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4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4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성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알타리, 도마노, 문과, 을대 등 8인을 인견하니 영의정 신숙주 등이 입시하였다. 명하여 신숙주 김질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고 또 문과, 을대에게도 술잔을 올리게 하고 전교하기를 너희가 우리나라 육진의 성저에 살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으므로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이 대접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너희가 올적각과 화해하였다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하였다. 너희는 마땅히 지성으로 나라를 섬겨 처음과 끝이 한결같도록 하라 하였다. 문과 을대가 대답하기를 올적합이 낭산파의 재산을 노략질하여 훔쳤으므로 신이 휘하 사람을 거느리고 추격해서 빼앗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이 공을 기억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서 특별히 문과 을대에게 단위 일령을 내렸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 절도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송골, 토골, 입과 골을 앞으로 잡아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등량을 가정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이세피를 통훈대부 행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는데 이때 정사에서는 권덕경이 재용감정이 되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권덕경은 문과 출신으로 성품이 청렴개결해서 산업을 다스리지 아니하여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태연하였다. 부모가 연려하니 항상 외반응에 나가기를 원하여 금산군수, 합천군수, 선산부사를 영임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혜정을 베풀었으며 후에 성주 목사가 되어 졸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품 반당의 원액 가운데 구전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이 많으니 법에 의하여 구전을 필하게 하고 앞으로는 구전 차첩이 없는 사람은 거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남김없이 추세하여 정력시키고 계문하게 하되 만약 부탁을 받고 수령이 차역하지 아니한 자는 당자와 관리는 모두 율에 의하여 논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당은 왕자나 공신 또는 문무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는 수종인이다. 그 녹은 나라에서 주었다. 구전은 산품 이하의 당하관을 임명할 때 이전화 병조에서 임무를 첨가하면 임금이 구두로 이를 승인하는 제도다. 당상관을 임명할 때 산망을 올려 낙점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 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는 방법인데 따라서 해당 전조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불과하였다. 차첩은 하급 관리 임명의 사령서이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박근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김수온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판중추부사가 되어 이미 분수에 넘쳤는데 이제 영중추로 승진시키니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참건대 사직코자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경이 늙은 것을 척연히 여겨 특별히 제수한 것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수호는 문장이 운건하여 한때의 거벽이 되었다. 그러나 천성이 오할하여 비록 재물을 모으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얻은 바가 없어 집안이 텅 비도록 가난하였다. 사람들이 부처를 몹시 좋아하여 일찍이 절에 다니며 단식하며 좌선한 것이 열흘이 넘은데 기운이 탈진하여 끝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니 사림이 비웃었다 하였다. 신미의 동생이 말이지. 형인가.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기병 정병은 비록 취재한 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마에 건장한 자를 초정하였으므로 무예를 연습시키는 모두 쓸만한 군사가 될 것인데 시제하여 권쟁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전혀 활쏘기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화를 쓰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어서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본조의 입직 당상은 도충부 당상과 함께 각각 기병, 정병의 입번하는 날에 활쏘기를 시험하여 연달아 3번이나 전혀 쏘지 못하는 자는 가까운 도에 있는 자는 나장, 주례로 정하고 먼 도에 있는 자는 수군에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활도 못 사. 나장은 의금부에 속한 하례이다.
칠반 천역의 하나로 주인을 잡아들이거나 이를 문취할 때 매를 때렸으며 귀양가는 주인을 압송하는 일도 하였다. 조례는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주는 관노비 혹은 관청에서 천역에 종사하는 관노비를 말한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산호 진소산 김아동은 본래 경주 부연 홍도상 판관 김영주와 서로 친한데 본주의 노비공 포자 850필의 방납을 청탁하였으니 죄가 경국대전에 의하여 장 80대에 도 2년이며 방납한 정률을 취초할 때 거역하고 창명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율의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김영주 허계지 심화는 청근대 조율하고 홍도상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홍도상 김영주는 파직하고 허계지는 외방에 부처하고 심화는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노비공 포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각사 노비의 몸값으로 받는 배이다. 방납은 백성들이 그 지방에 산출되는 토산물로 공물을 바치는데 농민이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이나 토산물이 아닌 공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공인들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받던 일이다. 창명은 서명이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상참은 임금이 당상관 이상의 대신과 해당 참상관 6품 이상을 모아서 매일 열던 평상조의이다. 큰 조의는 조참이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김유악을 경상도 도사로 삼았는데 김유악의 어미 이씨는 일찍이 과부로서 사방지라는 한 남자를 여인이라 이끌어 집안에 두고 여자 옷을 입혀 여자의 일을 맡기고는 음식과 거처를 같이 한다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소문이 온 날에 퍼졌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자 유사에 내려 국문화에 그 실상을 얻었으므로 사방지를 외방에 내쳐서 관노로 삼았습니다. 이 시의 일은 그 마음의 좌치를 구명하면 그 죄상이 남녀가 담장을 넣고 구멍을 뚫어 서로 만나는 것보다 더 심하니 그 소행을 말하려고 하면 말하는 입이 더러워집니다. 도사는 감사를 대신하여 한 도를 전제하고 임무를 출적하니 그 맡은 임무가 수령보다 만만배나 무겁습니다. 더욱이 경상도는 일이 많고 직무가 바쁜 까닭에 전에 도사가 된 자는 대개 문제와 이제를 모두 갖춘 우수한 자로 제수하였는데 이제 김유악은 이 사이에 익숙하지 못하여 한 번도 조정의 칭찬을 받지 못하였고 겸하여 가문에 추문까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첫째로 이직에 뽑혔으니 인심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김유악은 부모 형제의 권세로 도총부 도사, 군기시 판관이 되어 무리가 들끓었는데 하물며 도사이겠습니까? 청컨대 급히 개정하소서 하였다. 차자는 간단한 서식으로 하는 상소문이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8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임금이 영사 한 명의 등에게 묻기를 어제 헌도에서 차자를 올리기를 경상도 도사 김유악의 어미 이씨가 일찍이 사방지란 남자를 집에 두었으니 김유악을 도사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내가 이전에는 사방지의 일을 알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한 명에는 아뢰기를 세조께서 영순군에게 명하여 검사하여 보게 하니 과연 남자였으나 다만 그 범한 바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고 영사 김질은 말하기를 신은 마침 외방에 있어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승정원에 확인하여 보게 하니 그가 남자인 것은 모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였습니다. 세조께서 비록 이 시의 범한주는 논어에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나 명하의 사방지를 외방에 유배하게 하였었는데 그 후 사방지가 몰래 돌아왔으므로 명하여 신창관노로 정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내 헌부의 차자를 한 명의 등에게 보이니 김질이 다시 아뢰기를 도사는 감사 다음으로 한도를 규찰하고 만약 감사에게 병고가 있으면 그 임무를 대행하니 그 직무의 막중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수할 때 사인 검상의 예와 같이 계만에 구애받지 않고 가려서 제수하였는데 김유악 같은 용류는 비록 험잡을 것이 없을지라도 진실로 이 선임에 합당하지 않은데 더욱이 이와 같은 허물이 있는데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관노로 정속시켰다면 그를 남자로 논단하는 것이 명확하다 하였다. 지평 김윤종이 아뢰기를 사방지의 일은 온 나라에서 모두 아는 바입니다. 김유학이 스스로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면서 수령을 규철한다면 수령이 된 자로서 누가 두려워하여 즐거이 복종하겠습니까? 청건대 모름지기 개차하소서 하였고 증은 이감 또한 이와 같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용류는 용렬한 무리를 말한다. 성조실호 36권 성종 4년 11월 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아랫발을 보고 건년일에 올적합이 매번 원수를 갚는다고 이끌고 우리의 건경에 있는 알타리를 약탈한다는 것을 갖추 알았다. 이는 우리의 권리를 허틀어지게 하여 장차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려 함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약탈당해서 재산을 잃은 자에게 경은 특별히 존물을 더하여 만약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거나 얼어 죽는 자가 있으면 어염 양포를 헤아려 주고 곡진히 구휼하려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하여 유의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이덕령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는데 이덕령은 본래 공마의 공로로 훈을에 참여하였으나 본래 이사를 알지 못하니 백성을 다스리고 임무를 출적하는 일을 맡기는 데는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일찍이 평양 부윤이 되어 사사로운 분노로 억울한 형장을 가하여 사람을 죽였으므로 파직되었는데 이는 바로 배우지 못하고 광망한 소치입니다. 감사는 한 지방을 전제하고 임무를 출적하는 것이 임무이니 지극히 중요합니다. 또 충청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구황해야 할 여러 사무가 실로 번거롭고 많아서 이 덕량과 같은 자는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성찰을 내려 속히 명하여 개정하시고 사체에 익숙한 자를 대신하게 하여 여망에 부응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덕량이 억울한 형벌을 가한 일은 이미 지난 일인데 어찌 논하겠는가. 요즘 충청도에 해구의 병고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있는 자로 뽑아 제수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9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9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0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의 마치자 지평 안호가 아뢰기를 어제 본부에서 이덕량을 재임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덕건대 이덕량은 전에 평양 부윤으로 있을 때 편파적으로 반인의 말만 듣고 억울하게 형장을 가하여 사람을 죽이고 피소되어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죽은 사람의 딸을 자기의 공신비로 삼았습니다. 이덕량의 광망함이 이와 같으니 임무를 출적하는 감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충청도의 방어가 중하기 때문에 병마 절도사나 수군 절도사를 제수할 수는 있겠으나 관찰사는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덕량이 살인한 일은 그때 추구하여 어떻게 구처하였는가 하니 안호가 아뢰기를 의금부의 구관이 아직 있으니 상고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썼으니 가벼이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0일 정료 세 번째 기사 골관 올적갑 중추 유무 징합 등 8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0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이르기를 감사의 직분은 한도의 표준이니 반드시 적임자를 얻은 후에야 한도가 편안히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덕량을 충청도 관찰서로 삼았는데 이덕량은 일개 무신으로 그 제품이 비록 용우한 데에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본래 실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일찍이 평양 부윤으로 있을 때 억울한 형장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는 고는 피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죽인 자의 딸을 자기의 공신비로 삼아 그 입을 막아 죄를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잘못 살인한 죄는 그만두더라도 죄를 면하려고 한 술책에 매우 비루하고 간사하므로 수령의 위에 두어 한도의 표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즉시 개정하여 여망을 위로하소서. 또 새로 제수한 김여회는 본래 세계가 불명한 데다 지금 소송을 당하여 아직 양천이 가려지지 아니하였으니 풍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덕량은 개찰 수 없고 김연회는 개정하라 하였다. 풍헌은 풍기를 취체하던 관리이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0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0일 정료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0일 정료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탄일이므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하기를 일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덕량은 호협함과 예민함은 여유가 있으나 학술이 짧아 절도사의 직분과 같은 정도는 오히려 가하지만 그러나 지방을 다스려 근심을 나누고 임무를 출적하는 대임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충청도 한도는 서무가 번거로워 결코 이덕량이 능히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평양의 일로도 크게 한 고루 인심을 잃어서 조정의 경시를 받았는데 더구나 한도이겠습니까? 원컨대 모름지기 개수하여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신등은 또 듣건대 정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은 예부터 근심하였던 것인데 지금 김자정이 대신의 천구로 승무는 참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학을 중히 여긴다면 김자정은 본래 한학을 익히지 아니한 자이며 한학을 배운 연수하고 총민한 자도 많으니 반드시 김자정으로 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김자정이 한학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승문원의 직전에는 사품이 있고 오품도 있는데 어찌 반드시 삼품직으로 뛰어넘어서 제수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김자정을 초천한 것은 홀로 대신이 권세를 쓴 까닭입니다. 정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키울 수 없으니 참건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이달 초 5일은 비목을 보니 허황을 병조정랑으로 삼았는데 허황은 이조조랑 김윤의 이성 삼촌 숙임으로 상피해야 합니다. 신등이 삼가 경국대전을 상고해보건대 정조의 관원은 상피가 있는 자이면 직을 제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허황은 예에 의하여 제수할 수 없습니다. 또 허황은 일찍이 여러 관직을 역임하지 못하였고 뚜렷이 제수와 혁혁한 이름도 없으며 온 조정의 인재 가운데 허황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조와 병조에서 상피의 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허황을 기용하여 특별히 병조 정랑으로 제수함은 심히 마땅치 않습니다. 무릇 전주는 장차 천하의 인재를 공평하게 뽑고자 하는 것인데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사람마다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품고 상피해야 할 자가 허황의 예를 끌어들여 반드시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니 어찌 한낱 난관뿐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살피시어 허황을 파직하고 이제부터 이조 병조에서 상피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위법으로 청가하여 등용하는 자는 모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공고하는 율에 처하여 전선을 맡게 하고 요행을 맡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비목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하여 내려주던 문안이다. 임명된 관리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전주는 임무를 전형하여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공군은 지방의 이의제를 첨가하여 중앙에 바치는 것이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중추, 김지하리 등 7인이 하직을 고하니 선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어 인견하고 김지하리 등 3인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영의정 신숙주에게 명하여 김지하리에게 묻기를 들으니 골간 올적합이 협진 올적합과 원수가 되어 우리 강변에 와서 사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하고 아뢰기를 신등이 왔을 때 벼슬이 높은 자는 후한록을 받고 또 단자를 받았으니 성상의 은혜가 후하십니다. 신등은 연수한 자로서 더욱 국가의 만리장성이 되겠으니 빌건대 면포를 더 내려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상사는 너희들이 관직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을 두니 너희들이 와서 벼슬이 높아지면 상사 또한 많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올양합, 삼행군이 등 9인이 내조하였다.